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두 기업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는 좀 주춤하지만, 멀리 보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그런 기업들이죠. 이럴 때 있잖아요. 혹시 이게 기회인가? 하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물론 그 주가 조정의 이유가 단순히 시장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기업 내부에 진짜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주가는 고점보다 좀 내려와 있지만 각자 자기 분야에서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기업, 바로 메타 플랫폼스하고 메르카도 리브레, 이 두 회사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걱정하는지,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그 너머에 기회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나 뉴스 헤드라인 이런 거에 가려진 기업의 진짜 힘, 또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두 기업이 왜 여전히 아니 어쩌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더 매력적인 투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한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너무너무 친숙한 거대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핵심 사업은 역시 광고인데 이게 뭐 워낙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당장 최근 3분기 매출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나 늘었다고 하니까 광고 사업 자체는 여작이 막강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AI,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광고 효율 높이는 쪽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 점도 좀 인상 깊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거기서 시장의 우려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메타가 광고로 그렇게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현금, 이걸 도대체 어디에 또 얼마나 쏟아볼 작정이냐 이거죠. 미래 투자, 특히 그 AI 역량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보통 캐펙스라고 부르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요. 2024년에 약 390억 달러를 이 설비 투자에 썼는데 2025년에는 이걸 글쎄요. 700억에서 72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거의 다 AI 연산 능력 확보하려고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6년에는 이 투자 증가폭이 눈에 띄게 더 커질 거라고 딱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야, 이거 최소 1,100억 달러 이상 쏟아붓겠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와, 1,100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거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그 해버는 순이익보다 훨씬 큰 규모 같은데 그럼 뭐 회사에 있는 돈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거고 결국 빚을 내던가 아니면 주식을 더 찍어내던가 뭐 그래야 한다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까지 돈을 써야 돼.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확 들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이런 계획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꽤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2026년 예상 순이익의 한 21배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높은 건가요? 아니면 뭐 괜찮은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주가 수익 비율 P가 21배라는 건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나중에 벌어들일 1달러 순이익에 대해서 지금 21달러를 낼 의향이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높다 낮다 이걸 절대적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투자가 필요하고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으냐 이걸 전망하는 거겠죠. 이 엄청난 투자는 사실 그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성벽, 못을 아주 높게 쌓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비용인데 이 경쟁에서 확실하게 딱 우위를 점하고 나면 예전에 AI 투자 막 하기 전처럼 다시 강력한 현금 창출 기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온 건 시장이 이 거대한 투자의 단기적인 비용하고 그 불확실성, 여기에 너무 집중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만약에 이 AI 투자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메타가 AI 기반 서비스에서 진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럼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싸게 평가받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투자가 생각만큼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빅테크들 간의 AI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투자가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이 현재 주가 수준을 매력적으로 보게 만드는 핵심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재무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서 주가를 눌렀지만 이게 AI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지배하려면 꼭 해야 하는 투자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완전히 다른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죠. 이 회사는 그냥 물건만 파는 이코머스가 아니라 자체 결제 시스템 메르카도 파고, 에다가 물류 네트워크 메르카도 엠비오스까지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아마존이 여러 번 라틴 아메리카 시장 문을 두드렸는데 이 메르카도 리브레 벽을 못 넘고 번번이 좀 쓴맛을 봤죠. 근데 최근에 아마존이 다시 한번 특히 브라질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이번에는 좀 다른가 이런 우려가 나왔고 주가도 한때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훅 빠지기도 했죠. 맞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워낙 거대 기업이니까 걔네가 다시 도전한다. 이 소식은 분명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 속에서도 메르카도 리브레의 성장세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막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분기별 매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나는데 꾸준히 고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 이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시장이 커져서 그런 거 이상으로 뭔가 더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시장 자체가 이커머스 침투율이 아직 낮으니까 성장 잠재력도 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르카도 리브레가 만들어 놓은 그 결제, 핀테크죠. 그리고 물류 인프라, 이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딱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낙인 역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관리, 메르카도 파고, 또 물건 배송, 메르카도 엠비오스 하는 것까지 다 엮여 있으니까 아마존이 그냥 상품 종류나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기는 좀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마존인데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덤벼들면 메르카도 리브레 상장세가 좀 꺾일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얘네 해자는 충분히 깊고 넓은 걸까요? 물론 아마존의 그 자금력, 기술력 무시할 수 없죠. 분명히 경쟁은 치열할 겁니다. 하지만 메르카도 리브레는 지난 20년 넘게 라틴 아메리카라는 아주 특수한 시장 환경에 정말 깊숙이 뿌리를 내려왔어요. 각 나라마다 복잡한 규제, 또 물류 환경, 금융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나 현지화된 서비스는 하루아침을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경쟁 우위죠.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이커머스 회사 하나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에 같이 올라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 중산층이 늘어나고 인터넷 보급률 올라가는 추세를 생각하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다시 도전한다는 그 우려가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가격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메르카도 리브레는 지금 기술주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AI 경쟁. 근데 여기서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처럼 직접적으로 막 대규모 설비 투자 경쟁을 하는 거랑은 좀 한 발짝 비켜나 있다는 점이네요. 물론 AI를 활용은 하겠지만 메타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런 AI 투자 관련 불확실성은 좀 피하면서 성장성 높은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두 기업, 메타 플랫폼스하고 메르카도 리브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회사 모두 최근에 주가가 시장의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메타는 그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이 투자가 성공하면 미래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자로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원한 라이벌 아마존이 다시 등장했다는 변수가 주가에 좀 부담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성장세와 또 깊게 파인 경제력 해자, 이게 존재하고요. 결국 두 경우 모두 시장의 단기적인 시선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간격에서 기회를 차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걱정거리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앉은 이 시점이 어쩌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물론 미래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어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메타의 AI 투자가 가져올 미래, 그리고 메르카도리브레가 지배하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 두 가지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투자 판단에 작은 영감이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 기술 발전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한테는 직접적인 R&D 투자나 인프라 구축 경쟁 이런 걸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메르카도 리브레처럼 특정 지역에 딱 기반을 둔 이커머스 강자한테는 AI가 장기적으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면 물류 시스템 최적화라던가 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 아니면 사기 탐지 강화, 마케팅 효율 증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간접적인 AI 활용이 미래의 경쟁 환경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